자, 그러면 12번부터 더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밑줄 친, 자, 이왕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거 골라보자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밑줄 친 왕, 자, 누군지 찾아볼까요? 자, 안성, 망이산성에서, 자, 준풍. 와,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준풍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됐는데,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네요. 그죠? 이 왕은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이 백관의 공복 제정이 무슨 말이냐면, 백관이라는 게 이제 100명의 관리 이런 뜻이거든요. 관리가 100명인가요? 아니요. 100이라는 게 이제 100백자인데 뭐냐면 비유법이에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의 자 공복을 제정했다. 자 그리고 개경을 황도로 삼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요 여러분들 황도라는 단어 자 눈여겨봅시다. 이 황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바로 황제가 자 머무는 도성이다 이런 뜻이죠. 황제가 머무는 도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칭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라는 자 이러한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요 황제라는 연호를 썼던 그 칭호를 사용했었던 게 딱 두 번의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고려 시대의 광종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준풍이라는 연호 이게 바로 고려 시대 광종 때의 연호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광덕이라는 연호도 썼고요. 준풍이라는 연호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1897년 대한제국에서는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때 추진한 개혁을 우리가 광무개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 자, 그럼 이제 고려시대 누구의 업적? 광종의 업적을 고르는 자 그런 문제라. 자, 1번 하게 되면은 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최승로의 자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 건의를 채택을 해서 성종이 전국 12곳에 지방관을 파견했었던 거죠. 1번은 성종입니다. 자, 2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정답은 몇 번? 예,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거제도가 여기는 고려시대 광종이라는 왕 때 처음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자, 3번에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이 대장도감 이 도감이란 말로 끝나면 여러분들 임시기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자 도감으로 끝나는 단어들 각 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전민변정도감, 식목도감, 자 여기 있는 뭐 교장도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제가 영상을 따로 자 도감으로 자 마무리되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자 좀 시간이 있을 때 짜투 시간에 한번 자,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되었는데 자 포인트는 대장도감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팔만대장경이 포인트죠. 이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몽고의 침략 때 몽고의 침략을 빨리 자 막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께 자 어떤 뭐 기도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이게 이제 팔만대장경인데 중요한 건 강화도에서 조판됐다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몽고의 침략. 그럼 몽고의 침략 때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하잖아요. 당시의 집권자가 누구냐면 최우입니다. 그래서 최우 집권자인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뭘 물어봤어요? 왕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당시의 왕은 고종인데 사실은 고종 자체는 시험 문제에서 그닥 중요한 왕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실권은 누구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무신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우 정권 때 자 여기 있는 강화도에서 조판되었다. 왕으로 친다라면 고종이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4번에 안우와 자, 이방실 등이 홍건적 격파했다. 이 홍건적 격파했다. 이 홍건적 격파 이게 뜨면은요. 자, 공민왕 때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공민왕 무렵에 개혁 정치가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결국은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패한 개혁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공민왕의 개혁에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건적과 외국의 침략 이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그럼 어쨌든 홍건적의 침략이 나타났다. 뭐 막아낸 것도 있고 자 패배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막아낸 거죠. 자 이게 공민왕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럼 결국은 4번과 5번 모두 자 공민왕 때의 모습이다. 자 고려 말의 모습이죠. 됐나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태조, 광종, 성종 이 세 명의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항상 누구랑 함정을 파냐면 고려 말에 있었던 그렇죠. 바로 공민왕의 업적과 자, 섞어서 함정을 판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됐고요. 자, 13번으로 갑시다. 다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왕이 명령을 내리게요. 양계와 오도. 이게 뭐죠, 여러분들? 오도, 양계. 그래서 제가 지방행정 조직, 그러니까 각 시대별, 자, 삼국시대, 자, 남북국시대, 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방행정 조직을 제가 또 영상으로 묶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 자, 한 번쯤, 자,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요, 오도 양계.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를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것이니 무슨 복이 있겠는가?
이에 자 중사를 파견하여 내고의 은병이란 단어 자 300개를 내어서 여러 도에 나누어 주었다더라.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요. 지금 보이는 오도 양계라는 단어 자 그다음에 은병이라는 단어 이 은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활구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고가협회입니다. 자 국가협회 그래서 한반도의 지형을 본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활구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어느 시대의 특징? 고려시대. 그러니까 이 시기를 묻는 거잖아요. 고려시대입니다. 자, 백동화에 주주하는 전환국의 기술자.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전환국이라는 관청 이 자체는요. 1883년도,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1883년도에 만들어진 화폐를 주주하기 위해서 만든 자, 그런 관청이 자, 전환국입니다. 자, 신해통공을 통해 이 신해통공은 1791년도인데 18세기 말이죠. 정조가 상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해통공 정책으로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공장안을 폐지했었던 거죠. 자, 불법적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이 경시서라는 관청이 바로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의 불법 상행위를 자, 감독하기 위한 오늘날 친다라면은요.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으로 확인됐고요. 4번 가시게 되면은 자,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 이 담배 같은 경우는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이후를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작물, 이 상품작물 재배가 확산된 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다. 이 덕대라는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데 광산 전문 경영인이죠. 자, 이것들이 조선 후기에 광산이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등장했었던 자, 그러한 용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와우, 다 조선 후기네요. 그죠? 1, 2, 4, 5번이 전부 다 조선시대다. 정답은 3번으로 자, 떨어지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14번에 가시게 되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이유의 상황. 자, 이 상황 이유입니다. 자, 지원 7년 원종이 강화에서 자, 송경으로 강화도에서 자, 송악 기억나시나요? 송악을 따른 말로 개성을 따른 말로 개경. 그러니까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도하는 겁니다. 강화도에서 송경으로, 송경이 어디라고요? 송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환도할 적에 홍문계 등이 나라를 그르친 자, 권신 임유무를 죽이고, 이 임유무가 여러분들 무신집권자의 마지막 집권자죠. 그래서 1270년 임유무가 피살되고 왕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신의 자, 가병, 신의군 등이 부대가 자, 승화 후 옹립하고 반영을 도모하여 자, 여기에 신의군이란 단어 여러분들 하나 확인할게요. 신의군. 이게 뭐냐면 몽고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에 성공한 자 그들이 신의군이라는 이름으로 삼별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신의군 이 세 개를 묶어서 삼별초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는 몽고의 어떤 침략 과정, 자 그리고 무신집권의 몰락 뭐 이런 시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료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항해하니 신의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진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가죠. 뭐죠? 삼별초의 항제. 즉 1270년에서 1273년까지 자, 무신의 자녀 세력들이 삼별초라는 자, 사병 집단을 이끌고 뭡니까? 항쟁을 지속하게 되죠. 물론 제주도에서 1273년도에 결국 여원연합군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1번에 가게 되면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여기는 당시 몽골의 장군 살리타, 이 살리타라는 장군을 사살하게 되죠. 요거는 2차 침략 때 지금 한참 침략이 막 이제 전개되는 그런 초기의 모습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묘청이 자 칭제건원과 금국정보를 주장하였다. 이 묘청은요.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앞에 이자겸의 난이 있었죠. 그럼 이자겸의 난 1126년.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경 땅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서경으로 가시죠.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하지만 김부식이 반대로 이게 실패를 끝나게 됐고 묘청이 반란 일으키죠. 이게 1135년. 그러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자, 요 이후에 1170년도에 무신정변이 벌어졌고 그 무신 정권 중에 최우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몽고의 침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번은 무신정변 한참 이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자, 3번에 김반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촌을 진압하였다. 정답은 자, 3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김반경의 이름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별초가 탐라에서 진압되었다. 이게 삼별초 항쟁을 진압하는 장면인데 여기 있는 김반경을 예를 들어 뭐 김창겸이 여기 있는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 진압했다. 이렇게 이제 틀린 선지는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은 거짓 선지는 안 만든다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김반경의 이름을 외울 필요 없고 탐라에서 삼별초가 진압되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의 장면이니까 그렇죠.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가시게 되면 최충원이 자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 최충원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최우의 앞에 있었던 최우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니까 그러면은 최충원 최우 때 몽고의 침략. 몽고의 침략이 지금 끝나는 장면. 그러면 결국은 한참 앞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경대승과 정중부가 자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뭡니까? 1170년 자 무신 정변이 지금 발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번도 시점상 앞에 나와야 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15번 가봅시다. 다음에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와 가장 오래된 거네요. 그죠? 자 공민왕 때 자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 이 공민왕이 여기로 피난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홍건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아까 실패한 개혁이다라고 했는데 홍건적과 외부의 침략이 많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홍건적의 침략으로 수도를 잠시 뺏기고 자 안동이라는 동네로 자 피난을 왔었어. 어디요? 안동.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민왕과도 관련됐더라는 거. 그 다음에 공포가 자 주심포 양식으로 돼 있다. 와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은 제가 또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수강을 하시고요. 주심포 양식으로 현존하고 있는 자 목조 건축물이 자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있는데 뭐뭐 있냐면 여기 있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충남 예산에 가면은 수덕사 대웅전, 제 고향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주에 가면 그 영주에 가면은 부석사 무량수전.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요. 하나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자 봉정사 극락전 요 세 가지가 13세기 자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주심포 양식으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고요. 4번과 5번은 함정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2번하고 자, 3번에 가게 되면 화엄사 각황전, 자, 법주사 팔상전 이 건축물은요. 어떤 걸로 시험에 나오냐면 17세기. 이게 뭐죠? 조선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었던 자 불교를 억압했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들이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당시에 승병장들이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정이라든지 휴정이라든지 자 이런 승병장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 불교에 대한 어떤 권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7세기에 양반 지주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불교식 자 건축물들이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법주사 팔상전, 자 화엄사 각항전, 자 이런 것들이 자 있었다는 거죠. 17세기 건축물.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주심포 양식 자 요거 한 번만 더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갑시다. 다음에 미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른 거 보자. 최충이 문헌공도를 세웠는데 사학 시비도에 학생들이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자감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정부는 자 재수업, 명경업 등에 새로 응시하는 사람은 국자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이게 뭐냐면 사학이 크게 융성하면서 국가의 관학 교육이 위축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요. 뭐 출신이냐면 과거 시험의 감독관 출신이에요. 과거 시험의 감독관을 뭐라 불렀냐면 좌주라 불렀는데 다른 말로 지공거라고도 합니다. 그럼 좌주 출신의 최충이 정년퇴직을 한 거야. 근데 자기는 아직 건강하고 자, 할 일이 많다.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이가 많다고 나를 지금 밀어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년퇴직을 하고 학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 학원 이름이 뭐냐면 칠제입니다. 구제. 미안해요. 자, 구제학당이라는 학원을 만들어요. 그럼 구제학당이라는 이 학원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국자감이라는 자, 국가교육기관으로 가지 않고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에 대거 몰리는 겁니다. 왜냐면
인양반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좌주들과 즉 과거 시험의 감독관들과 아직도 인맥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정확히 족보로 깨고 있잖아요. 아, 시험 패턴이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최충한테 계속 달라붙으면서 구제학당이 대히트를 튼 겁니다. 자, 그때 그 최충의 호가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문헌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고 생기게 됐고, 이를 우리가 문헌공도. 결국은요, 구제학당과 문헌공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나? 이 학원이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또 다른 학원들이 11개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요거하고 11개, 자, 그래서 토탈 12개. 개인들이 만든 학원이 12개가 크게 융성하는 이게 고려시대의 모습이죠. 고려 중기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하 12도가 융성한다. 결국 이제 관학교육이 계속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교육을 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재수록과 명경업에 자, 다니는 학생들은, 응시하려는 학생들은 반드시 출석을, 자, 어디에? 국자감에 출석을 며칠 이상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응시 조건을 까다롭게 또 통제하는 거죠. 아무튼요, 관학진흥책. 이것도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는 테마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또 관학진흥책을 따로 정리했으니까 그 영상을 한 번만 수강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7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7제도 관학진흥책으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9개의 단과 과목, 그거에 대응해서 자, 국자감에다가 뭘 설치하는 거냐면 7제를 설치해요. 그 정부가 7제를 설치해서 7개의 단과 과목, 과거 시험을 전문적으로 대비해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 수업을 해주는 겁니다. 방과후 수업을. 자, 여기 이제 7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양형거를 두어서 장학기금을 두었다. 그렇죠. 얘들아, 학원 가지 마. 학원 가지 마. 학교로 와. 국제학원으로 와.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빵빵하게 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 양형고입니다. 학비는 공짜 이겁니다. 그래서 양형고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서원을 세워 후진 양성과 선언에 대한 재향에 힘썼다. 이 서원이라는 거는 16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었던, 그리고 원래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자,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었던 자, 조선시대입니다. 틀렸고요. 지금은 고려입니다. 초기에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정조가 시행했던 정책이고요. 4번에 만권당을 설치했다. 이 만권당은 원나라 간섭기의 충선왕이 고려에 유학생들이 원나라에 갔었을 때 원나라 학자들과 이렇게 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 이런 학습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에다가? 베이징에다가. 그래서 충선왕이 만든 이 스터디 카페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이징에 있었는데, 그 이제 이름이 자, 만권당이고 원나라 학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여기에서 성리학을 이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내에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게 만권당이죠. 경당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활쏘기와 글을 가르쳤다. 자, 요거 와우. 이 경당이라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의 지방 교육 기관이 아니요. 고구려의 지방 교육 기관입니다. 여러분 고구려에는 중앙 교육 기관에 뭐가 있었어요? 태학이라는 게 있었죠. 소수림왕이 설치했었던. 자, 여기는 경당은 지방 교육 기관입니다. 16번. 자, 이 정도 마무리가 대난이라는 게 자, 언제입니까? 조선 초기에 있었던 거죠. 자, 화인공 이방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자, 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앞장섰고 이후에 왕에 오른 가는 자, 마천목을 3등 공신으로 책봉하였다. 그럼 마천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결국은 2차 왕자의 난으로 왕에 올랐네요. 그죠?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으로는 이제 정종이 이제 왕으로 올라왔고 2차 왕자의 난에서는 태종이 자, 왕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자, 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요. 태종과 그다음에 자, 여기 있는 세조 이 두 명의 왕의 업적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잘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태종과 세조가 무슨 직계제? 그렇죠. 바로 육조 직계제를 했었던 왕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자, 1번 갑니다. 과절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했다. 직전 설치했다. 무슨 법입니까? 직전법이죠. 이건 누구? 세조입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죠? 태종과 세조를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1번 선지가 세조입니다. 됐나요? 자, 2번에 채무선의 권위로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이 화통도감은 1377년도에 이제 1377년도에 자, 설치가 되는데 자, 우왕 때의 모습입니다. 우왕 때 고려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3번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북벌이라는 거는 자, 뭡니까 여러분들? 병자호란에서 당한 치욕을 씻어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효종 때의 모습이죠. 4번에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 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 그 6조 직계제가 그대로 그냥 답으로 나와버렸네요.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궁중음악을 정리한 악학계범을 자, 편찬하였다. 이 성현이 정리한 악학계범. 이거는 성종 때입니다. 됐죠? 자, 조선 초기 성종 때. 아무튼 정답 4번으로 자, 확인이 됐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18번에 가게 되면은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김종직 이름 나왔습니다. 자, 개운이고 호는 전필제이며 김숙자의 아들이고 자, 선산 사람이다. 효행이 있고 문장이 호결하여 당시 유학자들이 으뜸으로 추앙받았는데 후학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고 많은 제자를 키웠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후학 중에는 김굉필과 정여창 등 같은 자,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 등의 자,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 밖에도 명성을 얻은 이가 매우 많았다. 연산군 때, 자,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자, 가가 일어났을 때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김종직은 이미 죽었네요. 그죠? 그런데 김종직이 살아있었을 때 써놨었던 그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 결국은 부관 참시를 당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 잡아야 될 거 김종직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 김굉필, 자, 그 다음에 김일손, 그리고 밑에 연산군 때라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무오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오사화는 15세기 말 연산군 때 벌어졌었던 자, 그거죠. 그래서 계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계유정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가 자, 왕위를 찬탈하는 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계유정난이라 할 수 있겠고요. 조의제문이 발달이 되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의제를 조문한다. 그래서 중국 초나라의 의제라는 황제를 자, 여기 있는 단종에 빗대서 수양대군을 디스했었던 자, 이게 이제 조의제문이죠. 아무튼 이 글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요 김종직이 살아있을 때 써놨었던 글이죠. 반정 공신으로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이 위훈 삭제, 요걸 주장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훈구파들의 반발로 결국 죽임을 당하겠던 게 조광조. 그래서 3번은 김효사화입니다. 김효사화. 자, 이온이 밀파가 제거되는 자,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온이 밀파가 제거되는 계기는 을사사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원영이 자, 집권하면서 여기 있는 유님 세력을 제거했었던 을사사화. 동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자, 그러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었다. 뭐 대표적인 사건은 정열입 모반 사건, 또 하나는 정철의 건조의 사건.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됐었던 거죠. 정답은 2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가시게 되면은 다음에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며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제소라 한다. 경제소에서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하여 자, 가에 두고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들의 역할은 이거래요. 그죠? 향리를 감찰하고요. 향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네요. 그죠? 두 번째 가게 되면은 자, 가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맡은 바를 중히 여긴 것이다. 수령을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백성들이 이리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 그 지역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게 풍속을 바로잡는 거죠. 수령의 눈과 귀를 삼는다. 그러니까 수령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령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을 빙자해서 수령을 견제하는 건데 뭐죠 지금? 유향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풍속도 교화하고 향리도 감찰하고 수령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했었던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사신관 제도가 있었는데 이 사신관 제도가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향소와 경제소로 이렇게 분화 발전이 됐었던 겁니다. 주세봉이 처음 설치했다. 주세봉이 처음 설치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원. 좌수와 별감을 두어 자,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이 좌수와 별감이 유향소의 간부, 유향소라는 자, 그 지방 사족들의 모임을 관리하기 위한 간부 역할을 했던 게 좌수와 별감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야,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죠. 그죠? 중앙에서 교수가 뭐예요? 티처죠? 티처를 파견하였다. 이거 뭘까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교수를 파견하는 거죠. 아무튼 지방의 교육기관 향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향교가 되겠고요. 대성전을 세웠다. 이 대성전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한 번만 기억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자사당이에요. 공자사당. 공자사당을 모셔놓고 자, 성현에 대한 제사를 함께 받들었다. 이거는 성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전국의 각 서원들을 자, 대대적으로 정리했었죠. 서원을 정리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동글뱅이 1번과 동글뱅이 5번은 같은 자, 뭐에 대한 이야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유향소 정답은 2번이고요. 교육기관의 문제도 한 문제가 종종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 교육기관의 문제에서 뭐하고 섞었느냐? 서원하고 섞었고요. 또 유향소 요거하고 이제 섞었네요. 그죠? 정답 확인됐습니다. 자, 다음 20번에 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올바른 거 가보자. 여기 탑 사진 나오면 불상 나오면 여러분들 쪼는데 쫄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기본 개념 교재에서 부록편에서 여기는 시험에 출제되는 탑과 출제되는 불상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페이퍼에 나오지 않는 사진 자료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걔는 무조건 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아는 거 안에서 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골라보자. 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세조때입니다. 자,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대리석으로 만든 이 탑의 변에는 부처와 보살과 천인상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리석 기억하시고요. 이 탑 근처에는 박지원, 이덕무 등이 자 교류하여 백탑파라고도 자 부르기도 했다더라. 박지원, 이덕무 이는 언제죠? 조선 후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이덕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출신이면서 정조에게 발탁됐던 그런 인물이 이덕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조선 후기 인물들인데 그럼 이거는 세조,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억압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자 나름대로 불교의 명맥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에는 불교의 명맥이 남아 있었고 16세기에 가게 되면 완전한 산간불교가 되고요.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 앞에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듯이 자 불교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면서 불교 건축물이 17세기에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불교의 암흑기는 16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15세기에는 불교의 명맥이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뭐죠? 원각사지 10층석 탑입니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고려 시대에 가게 되면은요. 다각 다층탑.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도 있고요. 이건 송나라 영향받은 건데 이거 말고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원나라 영향받은 건데 그 경천사 10층 석탑 이건 뭐죠?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경천사 10층 석탑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졌다. 정답 1번이고 2번 뭐 이건 모르진 않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죠. 백제 겁니다.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여기에서 다보탑이 되겠죠. 다보탑.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백제 건데요.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그 다음에 5번에 요게 영광탑이거든요. 이거 벽돌로 만들었어요. 벽돌로 만들었는데 발해 겁니다. 발해 거. 벽돌의 영향을 받은 거는 전부 다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양식 중에서도 벽돌 무덤이 있잖아요. 발해도 있고, 자, 백제 공주에서의 문영왕릉도 있잖아요. 무덤이라든지, 자, 여기에 있는 탑. 여기에서 벽돌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중국의 영향이다. 그럼 요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광탑, 발해 겁니다. 영광탑인데, 요거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거. 이 바다 비각에는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 대첩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홍명구와 유림이란 자는 이 전쟁에서 남한산성에 피난해 있었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남한산성에 피난가 있었던 자 국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병자호란이죠. 그럼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거 가보자. 1번. 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은 이 도감이란 말로 끝나면 제가 임시기구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훈련, 트레이닝, 조총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요. 초반에 우리가 자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일본이 대규모의 조총 부대를 앞세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조총 부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도 조총을 훈련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훈련도감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상설기구가 되면서 5군영 중에 하나의 핵심 부대가 되죠. 어쨌든 무슨 외란 도중에? 임진왜란 도중에 설치됩니다. 왜 규장각의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거는 프랑스가 강화도를 자 점령하고 도망갈 때 여기 있는 외교장각의 도서들을 약탈했었던 거죠. 무슨 양요입니까? 병인 양요 때의 모습이죠. 꽉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 꽉재우 같은 경우는 자 임진왜란 때 활약했었던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그럼 동글뱅이 1번과 동글뱅이 3번은 임진왜란이네요.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가 참전하였다. 이 강홍립은
중립외교를 했었던 그런 장군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광해군이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후금의 세력이 너무나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강홍립을 보내면서 결국 투항해라. 이게 이제 중립외교잖아요. 이거를요, 원래, 동아시아라는 과목에서는 사르우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르우라는 동네에서 결국 강홍립이 후금에게 투항을 한 거거든요. 이게 1619년 사르우 전투. 물론 오심에서는 사르우 전투라고 안 나와요. 한능검에서는 중립외교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중립외교 이러시면 되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선택지는 어려워요. 자, 김중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광교산 전투에 승리하였다?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정답이 5번이긴 한데, 나머지 선택지가 너무나 뜬금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은 그래도 찾아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 광교산 전투를 확인해 주십시오. 광교산 전투 됐습니까? 정답 됐고요. 자, 22번 갑시다. 다음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가 허견의 모호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가. 자, 문안을 들어보니 준기 산속에 정자에 숨긴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오한 정황이 있다. 그저께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허적을 지금 뭐예요? 제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허적이 제거되고 있었던 이게 뭐예요? 경신환국입니다. 자, 경신환국. 숙종 때죠. 그죠? 숙종 때 이제 남인들이 처벌받는 장면, 이게 경신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나번에 가게 되면은 임금님이 명하기를 국군이 평안하고 태평함을 회복하여 중전을 포기하였으니, 자, 백성들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도리이다. 자, 장씨에게와 장희빈이네요.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를 지위를 거두고 옛 착호인 희빈, 장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안하는 것은 유지하겠다. 결국은 장희빈을 뭐 되고 있는 장면? 폐위되고 있는, 이런 장면이고 있는요. 이런 장면이네요. 이거는, 갑술, 갑술 황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다시금 남인들이 처벌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장희빈을 지지했었던 게 누구냐? 바로 남인들이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남인들이, 서인들의 공격을 받고 다시 처벌받았다? 우리 환국에요. 경신, 기사, 갑술. 여기서 경신왕국, 갑술왕국, 요 사이엔 그러면은, 기사환국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사실이니까. 양재역 벽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 양재역 벽사 사건은 언제 벌어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을사사화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정미사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을사사화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화. 지금 이야기한 요거는 붕당 정치에서 환국이 벌어진 거니까 시점이 한참 앞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송시열 등이 관작을 삭탈하고 유배되었다. 정답은 2번인데 이 송시열이 여러분들 어디의 대표 선수입니까? 서인의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인의 대표 선수인데 여기에서 서인들이 지금 뭐예요? 유배되고 있죠. 탄압받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왕국이라고요? 기사왕국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신, 기사, 갑술. 이랬을 때 경신왕국은 남인들이 처벌을 받는 거고, 기사왕국에서는 서인들이 처벌받았고, 갑술왕국에서는 다시 남인들이 처벌받으면서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이제 확산된 거죠. 아무튼요, 정답은 2번. 이 대비에 복상 문제로 예속 논쟁이 벌어졌다. 이 예속 논쟁 같은 경우는 누구 때 벌어집니까? 현종이라는 왕 때 벌어졌던 거죠. 현종. 그러니까 환국은 지금 숙종이니까 숙종 앞에 현종이지 않습니까? 그럼 3번도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벌어졌다. 이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북인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인들이 갈라지는 동인이 이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정열이 모반 사건이었었던 거죠. 붕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졌다. 이 탕평비는 영조와 정조의 어떤 탕평책, 이 탕평책에서 탕평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숙종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3번으로 갑니다. 23번에 가게 되면은 다음 밑줄 침법.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의 개편, 영정법. 대동법, 대동법 먼저 갈까요? 대동법, 그 다음에 영정법, 그리고 균역법. 무조건 셋 중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이 중에 이제 대동법이 나왔네요. 방납의 폐단을 농민들이 너무나 어려워했기 때문에 쌀과 삼배 등으로 납부하는 법. 이게 대동법이죠.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부를 부과했기 때문에 토지가
자, 많은 지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렸죠. 100년이. 왜냐면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기존에는요. 집집마다 가호 단위로 부과했었는데 자, 이제 이 대동법에서는 토지 단위로. 그래서 1개월당 얼마요? 12두를 자, 이렇게 징수하게 됐었던 거죠. 그 지주들의 반발이 있었다. 어쨌든 대동법. 그럼 대동법에 영향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갔을 때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 오케이.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쌀이나 삼배 혹은 돈으로 걷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특산물들을 자,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이것들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쌀로 걷어왔으니까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공인이라고 하는 자, 그런 상인을 고용을 했었던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어염세, 염세의 선박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이거는 균역법에서 나오는 거죠. 5번에 결작을 부과시켰다. 이것도 균역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동글뱅이 2번과 동글뱅이 자 5번은 다 같이 균역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에 전세를 풍용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부사했다. 이거는 자 뭡니까? 세종 때의 공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분 9등법. 그러니까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세종 때의 모습입니다.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이 호포제는 그 흥선대원군이 시행했었던 그러한 자,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수치체제 개편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됩니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4번 가시게 되면은 자, 다음에 가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자, 경국대전을 개정했고 증부하에 편찬한 법전인데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싣지 않고 기존의 규정이 변경되거나 자, 신설된 조목만을 수록하였다. 자, 속대전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영조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에요, 여러분들 그 기본 법전 4개를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경국대전. 이거는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잖아요. 성종 때 반포가 되죠. 경국대전 하나. 두 번째는 속대전. 이게 영조거든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 이게 정조고요. 나중에 대전 회통.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그럼 결국은 4개의 법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딱 2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지금 뭐야? 속대전하고 대전 통편이 보입니다. 그럼 이 대전 통편 같은 경우는 자, 누구 때의 모습이라? 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회통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영조와 정조. 와, 이게요. 영조와 정조의 업적을 묻는 문제는 자, 그 어떤 시험에도 그러니까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한능검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된다. 영조와 정조. 그래서 이거는 두 왕을 함께 섞어서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자, 가볼게요. 1번에 가게 되면은 자,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더라. 이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도 숙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 당시 강희제라는 황제하고 강희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선의 숙종의 자, 시기에 체결했었던 국경회담, 여기 백두산 정계비고요. 숙종입니다. 이번에 왕실의 권위를 자,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 경복궁을 중건했었던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그럼 이걸 왜 함정이지 알겠어요? 흥선대원군도 법전을 정비했거든요. 그게 바로 대전 회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택지 함정으로 들어갔죠.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대마도가 쓰심합니다. 자, 누굽니까? 세종 때의 모습이죠. 조선 전기. 자, 국왕의 친위부대인 짱용령을 설치했다. 자, 보디가드를 설치했죠. 짱용령. 이게 바로 정조의 업적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가와나는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이 나선정벌이 뭐냐면요. 청나라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청나라가 야 조선 내가 바쁘니까 네가 대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청나라는 러시아와 국경이 접하게 되면서 잦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선에게 대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한테 군신 관계가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비밀리에 뭘 하고 있었다고요? 북벌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벌운동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조총부대가 잘 훈련됐나? 우리 군사의 어떤 기강이 바로 잡혔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때마침 청나라가 러시아와 대신 한번 싸워라 라고 이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북벌 과정에서 나선정벌이라는 그런 전투가 크게 2번 있었다. 러시아와를 2번 다 깨뜨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북벌운동이니까 효종 때네요. 그래서 5번은 효종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올바른 거. 이 책은 가가 학문과 자,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한 성호사설이다. 아이고야. 자, 이게 자 뭡니까? 성호사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호 이익입니다. 그랬을 때 노비제도의 개혁, 자 서열과 차별 폐지, 자 이런 것들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더라. 성호 이익에 대한 이야기. 성호 이익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중농주의 실학자였었죠. 이벽 등과 교류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벽 등과 교류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이벽의 이름은요. 그럼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은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게 누구죠? 실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실학자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출제자는 실학자와 관련된 거에서 선택지를 이제 함정을 팔 거니까 천주교를 수용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그 실학자 중에 천주교 수용했었던 그 인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있냐면 남인들입니다. 자, 남인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에는 정약용, 그리고 정약용의 형이었었던 정약전. 이 정약전 같은 경우 나중에 그래서 천주교의 어떤 박해 과정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그 흑산도 이쪽으로 이제 유배를 갔었던 게 정약전이죠. 정약용은 이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요. 아무튼 그래서 1번 선지는 이벽의 이름을 외우려 하지 말고 실학자 중에 천주교를 수용했다. 그러면 누구 기억하라고요? 정약용과 정약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거는 추사 김정희. 김정희가 금석과 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 중에 하나다라는 걸 밝혀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정희. 자, 동음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이건 누구냐면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가 수치제도였던 그 개혁에서 어떤 걸 주장한 적이 있었냐면 수미법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와 유성룡이 그 뭡니까 조선 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수미법을 주장하죠. 근데 이제 이게 채택이 안 됐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광해군 때 이원익의 주장이 반영이 되어서 대동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죠. 아무튼 이의 수미법도 있었다. 4번에 가게 되면은 가래 집남을 지어 예약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요거는요. 김장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4번 선지는 답으로 나오는 선지는 아니다. 왜? 김장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학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성리학의 예법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래 집남이다. 자,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다. 와, 이 한전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짤 영상에서요 어떤 걸 또 만들었냐면 그 한전론이 이익만 주장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 중상주의 실학자 중에 박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의 한전론도 있고 이익의 한전론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참고로 수강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익의 한전론이 있었다. 자, 과구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걸 주장했다더라. 중농주의 실학자들의 공통점은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겠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었었죠. 아무튼 정답은 5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26번. 다음에 그림이 지어진 시기에 문화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거는 이제 보너스 개념의 문제죠. 배점도 1점뿐이 안 되고요. 자, 뭡니까 이거? 김홍도의 작품인가요? 아니네요. 자, 이 그림은 김득신이 대장간의 모습을 묘사한 풍속화이다. 한 명이 화덕에서 달궈진 쇳덩어리를 쭉쭉쭉 했을 때 모습이 있다. 그래서 서민들의 어떤 일상생활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풍속화라고 얘기하죠. 풍속화. 그랬을 때 조선 후기에 회화의 발달. 그러니까 제가 시기별로 또 회화를 정리해놨으니까 어느 시점에 회화인지 그거 여러분들 구분만 지으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와 관련된 건데 중인들이 시사를 조직했다. 시사라는 게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사설시조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시인들의 동호회 모임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사라고 얘기하죠. 시인들의 동호회.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이 유행하였다. 자,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자, 그리고 홍길동전, 박시전 등의 한글 소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서민 문화입니다. 그런데 4번에 금속활자본, 서민들이 금속활자를 만들 그런 시간적 여력도 없고요. 기술도 없죠. 아무튼 그때 금속활자와 관련된 거는 직지심체 요절. 1377년인데 언제의 모습이라? 고려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그러니까 목판 인쇄물로 가장 오래된 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고 그 다음에 활판 인쇄물 중에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것들은 그 중에 하나는 직심체 요절 고려시대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시기가 안 맞으니까. 자, 다음에 27번 갑시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올바른 거 가보자. 문과에 급작했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다.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야, 요거 중요하죠. 그죠? 1차 수신사는 여러분들 누가 갑니까? 1차 수신사는 김기수가 갑니다. 2차 수신사는 김홍집.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 인물은 바로 김홍집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수신사는 박영효가 일본에 갔다 왔었던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한성조약 체결 당시에 핵심 역할을 했고 아간 파천 이후에 결국 군중들에게 돌맞고 자, 죽임을 당했다. 김홍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이 갑오 을미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했었던 게 김홍집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둔하였다. 정답은 1번. 됐죠? 자, 배달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건 누구죠? 양기탁이죠. 서양의 과학기술을 요약한 지구 전요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채한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화도작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삼행 일기를 남겼다. 4번은요, 여러분들 그 강화도 조약의 우리 쪽 대표가 누구냐면 신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신원. 그리고 일본 쪽 대표에는 구로다가 있었는데, 그러면 신원과 자, 구로다가 강화도의 연무당에 모여서 만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신원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도 지역 체결 과정의 일련의 모습들을 자, 데이터로 남긴 거예요. 근무일지, 업무일지를 남긴 거죠. 그 업무일지가 바로 삼행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강화도 지역 체결의 우리 쪽 대표가 신원이다. 자, 그 정도.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를 이끌고 청나라에 갔다. 이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됐었던 건데 김윤식 이란 사람이 단장으로 갑니다. 김윤식이 이제 그 청나라의 당시에는 이제 양무운동이라는 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서양의 무기 기술을 배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다시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파견했는데, 그러니까 텐진으로 가요. 텐진을 갔는데 2년을 목표로 갔는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1년 만에 자 돌아와라. 그래서 조기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서 뭘 만들죠? 그렇죠. 무기 공장, 기기창을 만들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던 게 영선사입니다. 김윤식이 단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자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경상감사 이돈영이 진주에 가시고요. 백성들의 별난을 일으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였다. 왕이 하교하기를 난민들의 행동이 극에 달했으니 만약 평시에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다렸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대신들이 의논하여 조처할 방안을 자, 마련하도록 해라. 결국 진주에서 시작된 이 진주에서의 백성들의 별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1862년도 자 임술년이죠.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됐고 정부가 당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 좀 하지. 그럼 이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세금 수탈,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게 세두정치 때의 모습입니다. 그럼 정부의 자 대응책으로 바른 거 가보자. 무슨 이정청? 삼정 이정청 설치할 건데 여기에 누구를 파견할 거냐면요. 이 안핵사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안핵사로 누가 오게 되냐면 박규수가 옵니다.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때는 안핵사로 누가 왔어요? 이용태가 파견되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게 이용태. 요거는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진주밀란 때는 안핵사로 누가 왔냐면 박규수가 오는데 박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초기 개화 사상가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박지원이 진주에 와서 너네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세금 수탈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 바로 잡아줄게. 그래 설치한 기구가 삼정 이정청이었었던 거죠. 1862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선지 자 원수부를 설치했다. 요거는 광무개혁 때의 모습이죠. 각 궁방과 중앙에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공노비 해방은 1801년 그러니까 세두정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자 순조가 집권했을 때 공노비가 해방되는데 이 공노비 6만 명 정도로 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비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자 노비를 해방했었을 때 그렇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 그런 게 하나의 목적이었었던 거죠. 공노비를 해방했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제시했다. 홍범 14조는 갑오 2차 개혁.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됐는데 1차 갑오개혁 때 이러한 개혁을 했어요 라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 이게 바로 홍범 14조입니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뭘 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발행했었던 자 이게 당백전이죠. 당백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자 폭등하는 자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아무튼요.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자료는 이 조약의 최국 대우를 규정한 서양과의 최초. 누굽니까, 여러분들? 서양과의 최초는 미국이죠. 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되겠네요. 1882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미국과의 조약, 자, 최국 대우, 우리 강화도 조약에는요, 최국 대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고 서양과의 최초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왜 일본은 서양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 대우가 없다? 그러면 최초로 최국 대우를 얻어간 나라는 그렇죠. 미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국 대우를 규정한 최초의 국가는 미국이다. 1번 병인양요 발생의 자 배경이 되었다. 병인양요는 여러분들 병인 박해 때문에 벌어진 거죠. 1866년.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한성조약이라는 게 있고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조약은 조선하고 일본이 체결한 거고 텐진조약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체결했던 게 텐진조약이죠.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통감부는 뭡니까? 을사늑약.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뺏은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가 됐었던 거죠. 거중조정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답은 4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자,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되었다. 이 메가타 같은 경우는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었던 자, 그러한 재정고문이 메가타죠. 외교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가 옵니다. 자, 4번 선제 거중조정. 이 거중조정은 어떤 거냐면 미국과 조선 사이에 지금 국교가 체결되었을 때 제3국이 자, 예를 들어 조선을 괴롭힌다라면 미국이 자, 여기 중간에서 뭐 한다? 조정을 해준다. 개입해준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3국이 미국을 괴롭힌다라면 자, 여기 조선이 자, 그 사이에서 이들의 어떤 다툼을 중재해준다. 뭐 이게 이제 거중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둘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조선 사이에 둘 사이에 자, 충돌이 벌어지면 제3국의 조정을 받아들인다. 이것도 이제 거중 조정입니다. 아무튼요. 거중 조정의 내용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다. 자, 30번으로 갑시다. 다음에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바른 거. 자, 몇 달 전 서울에서는 자, 가교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전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 앞에 모여서 절하고 상소를 올렸다. 경복궁 앞에 와서 이제 복합 상소 운동을 펼친 건데 교도들은 처형된 교조. 여러분들 이 교조라는 단어를 기억하는데요. 교조하고 교주. 차이점이 뭘까요? 교조는 종교를 처음 만든 사람을 교조라고 합니다. 그럼 교주는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교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게 최재우인데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이를 우리는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조 신원운동은 그러니까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1892년도 1893년도 여기에 이어져서 교조 신원운동 맨 처음에는요. 전라도 삼내에서 삼내 집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는 한양으로 와서 한양 집회 요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중에 충청도에 가서 보은 집회 이런 것들도 있었죠. 순서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종교는 동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학. 1번에 가게 되면은 정해산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자, 정해상수, 자, 도노점수, 자, 누굽니까? 진울이 되겠죠. 진울. 그럼 진울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가 되겠네요. 그죠? 진울, 불교. 자, 포접제를 이용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게 동학의 교단이죠. 포접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박중빈은 자, 제가 중심으로 세상화운동. 와, 이 3번 선지에 이게 계속 선택지로 나오는데요. 원불교라는 불교의 한 갈래죠. 원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는 박중빈이 1916년도에 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게 자주 나와요. 새생활운동이다.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중강단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 중강단은 대종교 같은 경우는 1909년 나철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종교 단군을 숭상하는 종교입니다. 5번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자, 정부의 탄압받았다. 결국은 제사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압받았던 자, 이게 뭐예요? 천주교죠. 천주교. 여러분 이 동학은요. 제사의식 합니다. 주문과 부적 이런 거 막 되게 중요시해요. 주술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제사의식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